네, 안녕하세요. 에어드랍 작업하고 있는 백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퍼프덱스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라이터가 상장한 이후에 퍼프덱스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작업을 할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 물론 이미 작업을 하고 계신 것도 많을 거예요. 하지 않고 계신 것도 많겠죠.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는 게 좀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제가 추가한 작업들, 원래 하고 있던 작업들, 그리고 지금 내러티브가 어떤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내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라이터가 잘 됐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더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오를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장이 좋다고만 한다면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박스권만 뚫으면 더 날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터 기대하고 있고, 그다음 제가 라이터를 좀 더 기대하는 이유는 응원을 하는 거죠, 사실. 라이터가 잘 된다면 제가 지금 올린 퍼덱스 작업 되게 많잖아요. 백팩도 그렇고, 나도, 베리에이셔널 이런 애들이 또 수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상장을 한 이후에 1월 초쯤에부터 TVL이 당연히 라이터는 꺾이겠죠. 아무래도 에어드랍 해줬으니까. 2차 에어드랍은 또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 2차 에어드랍을 기다리는 분들보다 이제 이 라이터가 생각보다 에어드랍 잘 해줬으니까 다음 퍼덱스도 좀 괜찮겠다 싶어서 TVL이 주식의 낙수 효과처럼 다른 데 막 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프로젝트도 TVL이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GRVT인데 그런 프로젝트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특히 중국 쪽에서 되게 퍼프덱스에 대한 내러티브를 많이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더 빨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라이터를 작업을 저희가 오래 했잖아요. 한 작년 3월부터 작업을 했지만 이미 그때 백팩도 있었고 GRVT도 있었어요. HX도 뭐 꽤 오래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채굴 하신 분들이 지금 채굴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채단가가 낮겠죠. 왜냐면 지금 이제 사람들 많이 몰렸으니까. 물론 포인트를 이제 향후에 더 뿌리는 앱스트릭트처럼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뭐 제가 하는 말은 이제 전제가 안 깔리겠지만, 근데 매주 배분량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들은 이전에 채굴하신 분들이 훨씬 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모에 휩쓸려서 아 무조건 해야겠어 뭐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채단가가 생각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퍼프덱스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빌딩 기간이 되게 깁니다. 그래서 베리에이션처럼 얼마 나오지 않은 프로젝트는 좀 멀리 호흡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초기는 끝났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지금부터 하시는 것도 좋아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긴 한데 대신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퍼덱스 정말 위험한 작업이라 생각하고, 왜냐면은 일단 볼륨작을 하잖아요. 볼륨작을 하면서 일단 좀 귀찮아요. 맨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냥 50배로 맨날 칩니다. 소액으로 50배로 치는데 변동성이 크면은 진짜 순식간에 청산당해요. 근데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하고 있어요. 손가락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퍼프덱스 할 때는 처음엔 긴장해서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잘 읽지도 않아요. 보조지표 다 켜놓고 뭐 CCI나 RSI, MACD, 뭐 MA 다 켜놓고 여기 작업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처음엔 좀 괜찮다가 이거를 막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여섯 달 이렇게 하고 있으면 결국 사람이면 지치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 오히려 더 손해를 보게 되고, 오히려 잘 되면 또 무리하게 돼요. 그러면 또 잃어요. 또 다른 케이스로는 잃었잖아요? 이걸 메꾸려고 하다가 더 잃어요. 결론은 저는 이제 트레이딩을 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전략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펀딩 아비트라지 전략도 있는데 오늘 프로젝트 설명해 드리고 이 펀딩비 작하는 것까지, OI 작하는 것까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할게요. 예,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게 해외에서는 약간 티어를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되는데 지금 S티어가 베리에이셔널, 퍼시피카, 그리고 파라덱스가 있고요.
A티어에는 익스텐디드, 백팩, B티어에 나도, C에 캐스케이드, D에 엣지X네요. 엣지X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하다가 너무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좀 별론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캐스케이드는 이게 좀 애매합니다. 내부자 이슈가 좀 있어서 좀 별로긴 한데 또 밸류는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2티어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이런 거는 그냥 참고용이죠. 그 낙수 효과를 받았다는 이유가 이제 퍼덱스 볼륨인데 지금 3대장 위에 있죠. 24시간 볼륨이 뭐 하이퍼리퀴드는 정말 대단하고요. 라이터, 아스타 있는데 그 뒤에 엣지X까지는 뭐 저희가 인정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보내줬다 생각하고 그 다음 프로젝트를 생각해야 되는데 베리에이셔널 굉장히 높고, 일단 파라덱스 1.8빌리언, 익스텐디드 1.7빌리언입니다. 이 세 개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좀 챙겨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GRVT는 되게 높은데 저는 얘는 좀 별로입니다. 정말 오래됐고 포인트도 엄청 뿌렸어요. 저도 열심히 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만약에 예전에 이게 GK 에드작 할 때 거의 GK 체인이 나오고 나서 뭐 바로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거래소 신원 인증으로 뭐 최초의 라이센스를 땄다 막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너무 밀어요. 쓸데없는 이벤트성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볼트도 좀 늦게 따라가서 저는 좀 별로입니다. 그리고 후발주자들 되게 많잖아요. 망하는 애 무조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항상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뭐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다 잘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분산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뭐 할이나 라이터 이런 거에 엄청나게 집중을 해서 대박이 났다? 선택과 집중했다? 그럼 인정을 하죠. 아스타까지. 근데 기다림까지 곁들여지면 아주 최고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터도 안 팔고 다들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스타 해줄까? 하이퍼리퀴드 해줄까? 그래서 저도 뭐 그런 긍정적인 효과로 라이터가 더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라이터가 잘 됐으면 좋죠. 왜냐면 밑에 애드작을 다 했으니까. 퍼시피카도 많이 올라왔고, 트레이드 XYZ 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얘는 하이퍼리퀴드 쪽인데 뭔가 좀 힘들어요. 나도도 하고 있죠. 레아는 프리세일도 참가했고 얘도 작업해놨죠. 일단 제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밑에 한번 온 김에 한번 볼까요? 아반티스 괜찮았죠. 드리프트는 소라나 쪽인데 얘도 괜찮았습니다. 오스티움이 제가 이제 할까 말까 고민하는 애인데 얘는 제가 따로 영상 올릴게요. 심퓨처스 그냥 그저 그랬죠. 오덜리 이거 개망했죠. 제가 이거 작업 열심히 했거든요. V랑. V도 개망했죠. 오덜리도 열심히 했는데 망했죠. 그리고 킬로 EX 정말 많이 망했죠. 이거도 그냥 말도 안 되게 망해서. 그리고 또 망한 애들이 엄청 많아요. 밑에 다 깔려 있을걸요. 아크 이게 아주 대박입니다. 엄청나게 망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하이퍼리퀴드 전인데 버텍스라고, 그 버텍스도 좀 잘 됐거든요. 버텍스 잘 되고, 그리고 블루핀이랑 하이퍼리퀴드, 그리고 아크 이런 애들이 되게 동시에 많이 있었는데 이 아크가 또 괜찮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엄청나게 태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실제로 좀 많이 태웠고요. 근데 이 퍼덱스도 약간 시류를 잘 타야 되는 것 같아요. 에드작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정말 얘가 괜찮고 사랑에 빠졌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분산을 해서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라이터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초반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라이터가 예전에 이 라이터 봤을 때 지금처럼 이게 빽빽하지 않았거든요. Y가. 그리고 그때 당시의 개념으로는 저는 프로젝트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하리도 그랬고 아스타도 그랬지만 프로젝트가 일단 돈으로 좀 승부를 봐야 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라이터가 이 갭도 OI가 거의 없어서 엄청 갉아먹고, 그리고 거래 스팟 자산도 거의 없었고 스팟이 아예 없었죠. 퍼프에도 뭐 거래 자산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작업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포인트는 많이 줘도 되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 얘네가 돈을 벌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증명을 해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포인트를 파밍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안 하다? 네, 끝까지 안 했습니다. 아쉽지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라이터가 그렇게 잘 될지 모르는 것처럼 이 프로젝트들도 다 잘 될지 몰라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네 가지 프로젝트도 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 기준을 좀 깔아놨어요. 그래서 수수료가 있는 애들은 뭐 1밀리언, 그리고 다른 애들은 뭐 1000밀리언 정도? 이제 1빌리언 찍든가 뭐 그런 식으로 기준을 한 계정 한 계정 한 계정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또 OI작으로 좀 대세가 넘어가서 전략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또 이야기를 좀 하자면, 오늘은 이제 주저주저리 좀 떠드는 시간이니까, 퍼덱스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그냥 퍼덱스 얘기만 계속 할게요. 중국에서 하는 분석을 좀 많이 하잖아요. 요새 중국에서 되게 이런 게 많은데, 이 아저씨가 402K 팔로워가 있어서 공신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깔끔하게 해놨죠, 분석. 베리에이셔널, 나도, 스탠드X, 엣지X, GRVT, 백팩, 캐스케이드. 지금 캐스케이드 빼고는 전부 다 하고 있죠, 제 영상 따라오신 분들은. 그래서 베리에이셔널은 이제 Q3, 나도는 Q2라고 하고, 이제 스탠드X는 올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 세 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열심히 작업하고 있고요. 스탠드X는 이제 지정가에 대해서 포인트 준다고 하니까, 제가 예전에 작업은 볼트에 다녔잖아요. 걔를 이제 지정가로 양빵 쳐서 레버리지 쓰면은 포인트 더 받잖아요. 그거 아마 조만간 연구하지 않을까 싶고, 일단 나도는 저는 이제 다르게 전략을 짜서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할 만한 게, 그리고 이 오스티움 고민 중입니다. 시즌2인데 오히려 지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고민 중이고요. 리퀴드는 안 할 것 같아요. 얘 괜찮긴 한데, 하이퍼 리퀴드 쪽이 트레이딩작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하이퍼 리퀴드를 쓰는 게 낫지, 이 하이퍼 리퀴드 관련된 트레이드 XYZ랑 리퀴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얘네가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레아는 제가 이미 해둔 게 있어서 더 이상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프리세도 참여했고요. 파라덱스, 얘가 또 고민인데 엄청 올라왔어요. 그래서 얘가 안 하기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얘가 거래하기가 좀 깔끔해요. 근데 이 스타크넷이 개망했죠. 그다음에 익스텐디드도 스타크넷인데, 스타크넷의 TVL을 진짜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베이스드, 이게 초반에 좀 괜찮았는데 하이퍼 리퀴드 쪽 디앱은 다 망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얘는 패스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어피벌이랑 이게 좀 연관된 게 안 좋아서 저는 패스했고, 퍼시피카 하고 있습니다. 최단가 초반에 좀 많이 캐놔서 얘는 더 이상 할지 말지는 고민해 볼 것 같아요. 1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좀 공통적으로 많이 얘기되는 게 베리에이셔널, 나도, 스탠드X 이 세 개랑 파라덱스, 익스텐디드 이 다섯 개, 그리고 엣지X는 약간의 좀 딜레이, GRVT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백팩은 너무 오래 끌었어요. 지겹습니다. 캐스케이드는 얘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게 된다면 제가 이것도 한번 분석해서 만약 코드 생기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그나마 가장 먼저 추가하고 싶은 건 오스티움 정도? 지금 파라덱스랑 익스텐디드, 베리에이셔널, 나도, 스탠드X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서 읽어볼게요. 이 네 개의 프로젝트는 전부 다 L2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어요. 확실히 퍼덱스는 L2에서 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L2에서. 그러니까 하이퍼리퀴드나 라이터처럼 자체 L1을 해버리는 애들도 있는데, 라이터는 L2죠. 하이퍼리퀴드만 L1이죠. 그런 거 보면은 역시 하이퍼리퀴드는 독보적이다. 하지만 라이터 밸류가 그 정도 따라간다? 그럼 다음 것도 L2에서 노는 애들이 또 괜찮겠다. 특히 이제 스테이블처럼
좀 그냥 뻔뻔하게 에러 내버리고 방치해 놓는 프로젝트도 있어요. 그런 거 볼 바에 차라리 좀 빌딩된 L2에서 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익스텐디드가 이제 그 스타크넷이잖아요. 스타크넷이 그 이더리움 L2니까 좀 괜찮은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스타크넷 있잖아요. TVL이 266밀리언이에요. 개망했죠, 아주. 근데 익스텐디드가 여기서 140밀리언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죠? 어우, 대단합니다. 혼자 먹여 살리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익스텐디드가 또 나쁘진 않아가지고, 저는 파라덱스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뭐 얘도 괜찮습니다. 또 온체인 지표를 살펴보면은 지금 OI가 좀 딸려요. 왜냐면은 이 OI가 좀 중요하거든요. 제가 파라덱스가 좀 거래하기 편한 이유가 이 OI가 빵빵합니다. 오히려 베리에이셔널보다 훨씬 빵빵한 것 같아요. 베리에이션은 뭐 OI를 일단은 호가창을 공개하지 않잖아요. 옴니 쪽에서 가져오니까 빵빵하다 얘기만 하지만 정확히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파라덱스가 거래하기 좀 좋습니다. 아마 TV에 더 오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24시간 거래량으로는 지금 파라덱스가 1.7, 베리에이션이 1.5. 그래서 거래량은 베리에이션이 많은데 이거는 OI가 거의 없어서 차라리 OI 작을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베리에이션은 자체 발표를 100빌리언이라고 주장했는데 디파이라마에서는 11.2 빌리언만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베리에이셔널이 지금 이미 쭉쭉 올라가고 있지만 너무 좀 보고에 대한 게 인색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좀 차별화된 요소들을 보면은 익스텐디드 같은 경우에는 좀 볼트 쪽이 좀 괜찮아요. 볼트가 좀 괜찮아서 좀 잘된 볼트는 좀 기어에 대한, 그러니까 잘된 볼트들의 기어를 했을 때 저희한테 오는 아웃풋이 좀 괜찮습니다. 이 나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크라켄이란 네임밸류가 너무 세서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잘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초대 전용 알파 테스트가 이제 좀 있으면 끝나요. 이게 또 괜찮을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 알파 테스트니까 멀었습니다. 정말 먼 얘기지만 초반에 좀 켜놓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도 근데 나도가 사람이 좀 많이 몰리고 있어서 좀 고민입니다. 지금 열심히 하는 게 맞는지 좀 쉬어야 될지. 일단 베리에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소들이 많아요. 리워드 요소가 좀 많습니다. 그게 좀 재밌어요. 로스 리펀드 개념도 좀 괜찮고, 예, 스프레드 할인이랑 그다음 크레딧도 꽤 많고. 그래서 일단 수수료 무료에다가 옴니체인 이게 되게 많으니까 일단 거래하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OI가 좀 딸려요. 그래서 시장가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이 탑니다. 베리에이셔널이. 그래서 작업하기 좀 힘들어요. 파라덱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수수료 없거든요. 근데 OI가 진짜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방금 위에 있던 4개 중에 거래하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골드도 있고 약간의 펀비 개념도 좀 괜찮기 때문에 얘가 여러분이 뭐 작업을 많이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괜찮습니다. 스크립트 짜서 해도 될 것 같아요. 파라덱스는. 그래서 커뮤니티 애드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좀 미정인 데가 많은데 파라덱스랑 베리에이셔널은 일단 많이 뿌릴 것 같아요. 한 20%씩 뿌릴 것 같고 익스텐디드도 뭐 특별한 게 아니면 위에 따라갈 것 같은데 나도는 모르겠습니다. 나도는 왜냐면 잉크를 줄 거기 때문에 사실 밸류로 따지면 얘가 제일 크죠. 왜냐면은 L2의 거버넌스 코인을 에어드랍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나도가 크라켄이 밀어줬으니까. 크라켄이 잉크 체인을 만들었으니까. 그 기대감. 그래서 기대감은 나도가 제일 큰 것 같아요. 하지만 나도는 OI도 적고 수수료도 셉니다. 그래서 정말 좀 퍼덱스 중에서 거래 난이도는 제일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베리에이셔널 같은 경우에는 1월 2일 이거든 기준으로 15만 포인트 한 12,000명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덱스는 시즌2예요. 프리시즌, 시즌1, 시즌2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라이터 보고 포모를 느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이 제일 빠르다. 대신 무리하지 말라. 뭐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초대 코드도 제가 좀 한정적으로 갖고 있어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분들 열심히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다들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1월 달 들어서 아마 본격적으로 이벤트도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서로 경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결론은 네 프로젝트 모두 L2 기반 무기한 선물 덱스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명확한 시장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리더십을 이제 판단을 해줬는데 파라덱스는 누적 거래량이 190밀리언입니다. OI가 817밀리언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패러다임의 투자가 또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이 35밀리언 투자 파라덱스가 아마 또 이 중에서 조금 더 치고 나갈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익스텐디드 같은 경우에는 107밀리언 이것도 되게 높거든요. 지금 2위인데 스타크넷이 좀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익스텐디드가 효자잖아요. 스타크넷이 얘네가 진짜 망하긴 했어도 그래도 네임 밸류는 있거든요. 그 망한 학교인데 그냥 이름만 걸려있는 뭐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공신력을 좀 입증해주고 좀 팍팍 밀어주면은 그래도 뭐 좀 괜찮지 않을까요? 다음에 성장 잠재력은 베리에이션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왜냐면 베리에이셔널이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24시간 볼륨으로는 익스텐디드, 파라덱스 비슷하잖아요, 셋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치고 나가려는 베리에이셔널일 확률이 높다. 물론 다른 애들은 좀 됐어요. 익스텐디드도 30주 됐나? 파라덱스도 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이 가장 빠르다고 하지만 좀 아쉬울 수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초기 파밍을 노린다면 베리에이셔널을 가겠다. 하지만 어차피 24시간 볼륨이 똑같잖아요. 어디서 채굴하든 그 일주일 채굴량은 좀 비슷하니까 차라리 좀 무리하지 말고 그냥 여기저기 포인트 파밍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래서 투자 고려 사항으로는 모든 프로젝트가 지금 프리티지 단계예요. 제가 토큰 없는 것만 가져왔죠, 당연히. 그 하이퍼 리퀴드 2차나 라이터 2차 이런 거를 저는 기다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기대감도 그렇고 좀 재밌잖아요, 이게. 프리티지가 좀 재밌으니까 이 프로젝트들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확한 토크노믹스를 제시한 애들은 몇 개 없지만 그래도 향후에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졌지 않을까. 그럼 작업을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라덱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는 일단은 거래량 작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단순 거래량 작은 뭐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만의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하시든. 근데 제가 그래도 영상을 올리는 입장에서는 그 팁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게 펀딩 아비트라지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거래소마다 양방을 쳐서 펀딩비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펀딩비를 8시간마다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 펀딩비가 거래소마다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펀딩비를 저희가 아비트라지 봇을 써서 좀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글래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트에서 롱을 걸고 숏을 익스텐디드에서 걸면은 이 펀딩비를 먹는 건데 그래서 익스텐디드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아까 뭐였죠? 까먹었네요. 글래스 글래스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펀딩비가 나오잖아요. 8시간 0.13%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아비트라지를 해서 라이터에서 같은 금액으로 라이터에서 글래스 롱을 걸고 익스텐디드에서 같은 금액을 숏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은 APR이 135%입니다. 엄청나게 높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있냐. 근데 이게 펀딩비 개념이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펀딩비가 만약에 이 익스텐디드에서 롱을 걸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를 펀딩비를 내는 거잖아요. 그 반대편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한테 반대편이 줄 사람이 많다. 포지션이 반대기 때문이죠. 근데 라이터는 워낙 갭이 크잖아요. 되게 많으니까 좀 적을 수 있는데
거기 분위기가 지금 사람들이 이거 오를 것 같은데 그럼 다 롱 걸어요. 그럼 숏에서 펀딩비 건 사람이 또 먹어요. 그래서 거래소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펀딩비가 실시간으로 바뀌긴 하죠. 당연히 계속 이게 고정이 되진 않지만 제 개념으로는 그러니까 롱을 라이트에서 1000불 걸고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에서 1000불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은 총 해서 이 2000불에 대한 API가 평균적으로 잡힌다는 뜻이죠. 근데 물론 익스텐디드 쪽에서 숏을 걸어둔 게 펀딩비는 훨씬 많이 먹겠지만 어차피 반대편에서 저희가 손해보진 않잖아요. 이 글래스의 변동성에 의해서. 그래서 요새는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작업을. 왜냐면 OI가 포인트를 주잖아요. 그리고 펀딩비까지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안 타잖아요. 물론 수수료가 있는 거래소는 타겠지만 지금 수수료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비트라지 잘 쓰면은.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는 지정가를 걸면 또 무료기 때문에 대신 엄청 신경 쓰이겠죠. 시간을 갈아 넣으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 벌 수는 없잖아요, 쉽게. 그건 이제 저희 바람일 뿐이잖아요. 이 아비트라지를 쓰실 거면은 어차피 펀딩이 계속 바뀌어요. 신경 안 쓰셔도 되긴 하겠죠. 왜냐면은 이 APR이 되게 높지만 좀 포기하는 거죠. 어차피 이게 너무 신경 쓸 수는 없잖아요. 대신 어차피 양방을 쳐놨기 때문에 손해는 안 봐요. 그리고 거리소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귀찮겠죠.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요새는 다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퍼덱스인데 좀 거래량에 지친 분들이 OI 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OI 작을 할 때 양쪽 거래소에 다르게 걸어놔서 펀딩비 다 받는 그런 걸로. 그래서 저는 요새는 이 방법이 좋더라고요. 뭐 간단하죠. 여기다가 돈 걸고 그 라이터 가서 같은 금액으로 걸어놓고 한 계정에서 아니면은 펀딩비 높은 애 있으면은 이 익스텐디드랑 파라덱스 동시에 걸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글래스 있죠? 근데 펀딩비가 0.03이잖아요. 여기 펀딩비 0.01이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걸어놓고 그래도 펀딩비 조금 이득이니까 같은 금액으로도 엄청나게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벌 수 있다. 이 아비트라지 봇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탑 클래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벌 수 있는 APR이 제일 높은 애 순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방법으로 APR도 받을 수 있다. APR이 한 200%, 300% 되면은 정말 높은 편입니다. 하루만 갖고 있어도 1% 버는 거예요. 365%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펀딩비는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생각보다 펀딩비로 많이 뜯겨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없는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펀딩비로 생각보다 많이 법니다. 왜냐면 이제 펀딩비가 반대편에 주는 개념이기도 한데 물론 청산도 많이 당하고 반대편에 주긴 하지만 그래도 남는 게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새는 이 작업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파르덱스에다가 이제 입금을 해서 저는 한 100불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 파라덱스에서 이 펀딩비가 초록색이다. 그럼 빨간색으로 거는 거예요. 숏을 걸고 그다음에 저는 한 10배로만 할게요. 여긴 연습 계정이니까. 그래서 하이퍼에서 이제 0을 거는데 테이커랑 메이커가 다 수수료가 없죠. 그래서 그냥 거셔도 되는데 호가창이 파라덱스가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를 숏을 걸 거예요. 이렇게 걸어줬죠. 그럼 포지션이 잡혔습니다. 근데 OI가 좀 까였죠. 그래서 지정가로 하시는 게 좀 좋아요. 그리고 익스텐디드에 가면은 펀딩비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면 초록색으로 걸면 돼요. 반대로. 왜냐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은 숏이 우세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숏에 대한 펀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숏이 우세하니까 롱이 불리하잖아요. 불리한 애한테 펀딩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한 10배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장가가 0.02% 수수료를 줘요. 그래서 리미트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익스텐디드는 리미트로 이제 좀 거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싸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금액으로 돈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롱을 걸어주는 겁니다. 롱을 걸 때 10배로 해서 리미트로 걸어주세요. 그 다음에 싸게 산다
그래서 오더를 걸어놨죠. 언젠가 걸리겠죠. 그래서 얘랑 얘를 동시에 걸어놨습니다. 지금 손해봤죠. 그러니까 제가 좀 꾸물거리다가 좀 손해봤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포지션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저는 10배에 대한 첨불 포지션을 걸고, 펀딩비가 얘는 이제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먹는 거예요. 이 개념을 좀 이해하셨으면은 어차피 여기 OI 작했고 펀딩비 먹고 파라덱스랑 익스텐디드를 양방 걸어놔서 뭐 10일 걸릴 이유도 뭐 거의 없겠죠. 이 정도면 어차피 다른 거에서 썼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방을 치셔서 이제 거래량 작업을 하시면 수수료는 없잖아요. 펀딩비는 벌잖아요. OI로 포인트도 먹잖아요. 대신 볼륨작 하는 것만큼 포인트를 먹긴 힘들 거예요. 이제 저희도 퍼덱스에 대한 피로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뭐 맨날 하루 종일 보진 않으니까 뭐 맘 잡고 퍼덱스 거래량 작하시려면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뭐 이거에 본인 성향이니까 제 방법도 하나 배우시고, 뭐 다른 분들 많잖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배우시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아비트라지 봇 이렇게 이용하셔서 익스텐디드랑 뭐 라이터 사용하셔서 어반티스 이렇게 먹으면 펀딩비 괜찮죠?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하셔도 됩니다. 방금 전에 예를 드렸죠? 펀딩비는 한번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펀딩비가 음수인데 막 맥시멈으로 찍어놨어요. 2% 되는 거 있잖아요. 가끔 거래소 보면. 반대편에 펀딩비 엄청 뜯기긴 해요. 근데 그래도 유리하잖아요. 엄청 계속 오르니까. 그래서 펀딩비 하는 것도 뭐 해보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제는 그 거래량작으로 해서 수수료를 너무 많이 태워 먹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도입니다. 나도는 거래하기가 정말 극악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OI도 되게 적고 슬리피지도 좀 세고 그리고 수수료도 좀 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도는 양빵을 일단은 거래량을 어느 정도 채우고 차라리 스팟을 샀습니다. 스팟에서 BTC를 좀 샀어요.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이 스팟이 있는 퍼덱스들은 스팟에 대한 자산도 포인트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단순히 이제 OI 채워 넣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도를 양빵 쳐서 그냥 걸어두고 그다음에 스팟에서 자산을 사서 그냥 약간의 알파를 노리는. 왜냐면 얘는 수수료가 너무 세요. 0.01에 0.035인데 OI도 적으니까 엄청나게 타더라고요. 나도가 좀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포인트가 좀 잘 들어온다면 뭐 행운이 좋은 거고, 일단 비트 잘 오르잖아요. 뭐 이것도 나쁘지 않죠. 용돈벌이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게 다계정 쳐놓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도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스팟에서 뭔가 알파를 주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내가 좀 스팟에서 부족하다면 그냥 퍼프에서 양빵을 이제 쳐놓고 그 포인트도 조금 받고,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던져 놓은 거죠. 스팟 자산이랑 퍼프의 OI. 나도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베리에이셔널 같은 경우에는 얘도 거래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얘도 거래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이제 베리나도 한 10계정 하고 있는데 한 100K 정도, 한 200K 정도 되게 싸게 거래량을 채우고, 그리고 한 100불로 걸어두면은 한 0.5포인트가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소액으로 하는데 이 정도 포인트면은 저는 만족이거든요. 왜냐면 0.5씩 10계정 해버리면 5포인트니까. 대신 얘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되게 적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베리나 같은 경우에는 라이터처럼 작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라이터 하실 때뭐 청산 피도 한 번씩 하셨고, 그리고 양빵도 쳐보셨고, 그리고 뭐 자산이 좀 많아지면은 금이랑 은도 많이 하셨고, 원자재도 많이 하셨고, 뭐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매일 거래하셨고, 저는 베리나가 약간 그런 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베리나를 작업하신다면 라이터 작업하듯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언제는 볼륨을 쳐주기도 하고 언제는 이제 소액 다계정을 쳐주기도 해요. 근데 라이터가 소액 다계정이 효율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베리나도 소액 다계정, 그리고 익스텐드랑 이제 파라덱스는 그냥 양빵 OI 좀 금액 크게 하셔서, 나도는 스팟 자산, 저는 이런 식으로 일단 전략을 짰습니다. 이게 제일 돈이 좀 적게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마 스탠드 X도 작업하고
그다음에 아비트라지도 작업을 할 텐데 제가 아비트라지 좀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저도 이제 좀 지쳐가지고 계속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양방 쳐놓고 그냥 펀딩비만 받는, 어차피 손해는 없으니까. 대신 해보니까 펀딩비가 정말 많이 바뀝니다. 실시간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카운트다운 시간도 좀 다르고, 그래서 이거 작업하실 때 여유롭게 하면서 좀 자주 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펀딩비도 좀 체크를 자주 해야 되니까, 뭐 저희가 애드작 한 10시간씩 하잖아요, 저희 다. 그러면은 뭐 쿠르나 뭐 모나드 쪽 하고 케이브나 앱스트릭트 뭐 그런 작업 하시면서, 그러다가 이제 펀딩비 보러 가고, 그리고 뭐 주식도 좀 하다가 또 펀딩비 보러 가고, 그런 식으로 아비트라지 하면서 퍼덱스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베리나 나도 그다음에 파라덱스 익스텐디드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단은 찍먹으로 접근하는데 요새는 OI가 괜찮은 것 같아요. OI 추천드립니다. 뭐 거래량을 이제 무식하게 태운다? 포인트는 많이 줘요. 근데 워시 트레이딩에 좀 위험 요소도 있고 약간의 시빌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양방은 거래소 이제 섞어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섞어서 쓰면서 아비트라지로 노리고 펀딩 B까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본인만의 노하우가 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계정을 좀 무리하게 늘리시기보다는 약간 좀 똘게 하시면서 소액으로 계정 조금씩 늘리기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래도 좀 피로도가 좀 덜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천천히 오래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 영상을 며칠 전에도 찍고 지금도 이어서 찍고 있는데 요새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시간이 없는 게 좀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옆으로 길 때, 좀 쉴 때, 그 TG가 좀 없은 시기가 있는데 이때가 에어드랍 작업하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영상을 며칠 전부터 찍고 있는데 영상이 완성이 안 돼요. 좀 길기도 한데, 왜냐면은 중간중간 작업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좀 할 거 없다, 조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슬금슬금 좀 많이 생기지 않나요? 지금 좀 은근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좀 힘들고 지금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자금도 없다 하시면은 그래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나중에 수학의 시기가 오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제가 그때도 좀 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들 했더라고요. 그때 포모가 또 옵니다. 아, 좀 더 열심히 할 걸. 뭐 저희가 항상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거 알겠지만 물론 좀 성과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건데 돈을 많이 벌면 또 그게 좀 도파민이 돌잖아요. 지금 애드작을 하는 게 제일 시기가 좋은 것 같아요. 1월부터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지금 10월 그때 10일 이후로 장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 옆으로 잘 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작업하기가. 왜냐면 지금 작업을 하면은 빌딩 기간 되게 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작업들이 하반기에 만약 불장이 오면 그때 다 터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작업할 시간조차 없어요. 예를 들어서 9월에, 작년 9월에 되게 괜찮았잖아요. 불장에, 미더에, 그다음 TG에, 에드작에 정말 미쳤죠. 저도 그때 한 2달은 거의 한 번도 못 쉰 것 같아요. 하루도 못 쉬고 계속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본업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 전에 에드작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수학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지금 돌이켜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하신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 에드작을 좀 많이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기를 다지는 시간은 누구한테나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빨리 돈 못 벌잖아요. 네, 에드작도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사업이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본인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바닥을 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높게 올라가는 회복 탄력성처럼 지금 다지고 있는 이 시간이 나중에 더 높이 뛰기 위한 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사람들 많아지는 것 같아요. 조회수도 좀 잘 나오고 네, 구독자도 많이 늘고 있는데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만약에 손이 안 간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만약 하실 거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언제나 좀 잘 되기를 바라고 이거 만약 퍼덱스 하실 거면은 다 셀프 레퍼럴 돌리는 거 좋습니다. 그 약간 크로스해서 셀프 레퍼럴 잘 하시고 저는 이제 초대코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제 거 쓰시고 없으면 다른 분들 거 쓰시면 됩니다. 퍼덱스에 대한 얘기 되게 오래 했는데 음, 올해도 퍼덱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매년 하나씩 터지거든요. 근데 제가 초반에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정말 개망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너무 하나에 몰빵하지 마시고 적당히 분배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물론 여러분이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그리고 기다림까지 더해지면 좋은데 라이터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집중하시고 기다렸다면 그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근데 그게 다른 퍼덱스였다면 또 얘기가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다른 걸 선택했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의 선택이 맞다 뭐 그런 얘기는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저처럼 약간 리스크를 분산하고 싶은 성격이라면 다양하게 좀 분산해서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 이건 어차피 제 스타일이니까 여러분이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다른 또 훌륭하신 분들 많으니까 많이 배우셔서 꼭 본인이 공부 열심히 하셔서 선택을 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애드 장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초대 코드 필요한 거 내려놓을 테니까 쓰시고 셀프 레퍼를 하시고 그리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